네, 청춘들 정말 고민이 많은 나이입니다. 어디 가서 묻고 싶어도 물어보기 어려웠던 고민들 저희 청춘 고민 상담소가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또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네. 할 텐데요. 여자라서 행복해요를 외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여자분입니다. 여자 라이프스쿨의 이재은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더 반갑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봬요. 네, 그 몇 달 사이에 성대가 많이 녹아내신 것 같아요. 강의도 많이 네. 하시고 많이 바쁘셨나 봐요. 제가 이제 환절기 예.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갑자기 이렇게 뭔가 중성화된 목소리로 새롭죠. 네, 새롭고 그래요. 좋네요. 예. 예. 목이 조금 안 좋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만큼은 알차게 오늘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함께할 분 한 분 더 있죠. 청춘 고민 상담소 함께하는 미녀 캐스터 강주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이 세 명의 여자분들 사이에서 제가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할지 청일정입니다. 걱정이 네.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오늘의 주제는 여성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직접 네.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오늘의 주제는 미스 김처럼 내모가 가능할까? 네. 미스 김처럼 네. 내모가 가능할까? 미스 김처럼 성형 수술이 뭘까요 이게? 네, 미스 김이 우리가 뭐 드라마로도 많이 봤던 그 이야기 미스 속의 김 미스 김인 말씀하시는 것 거군요. 같다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드나요? 주리 씨는. 네. 만약에 드라마에 나오는 그 미스 김이라면 정말 만능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든 걸 다 할 수 예, 있는 예. 네, 어.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하. 네, 맞습니까? 만능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사실상 저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미스 김처럼 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입니다. 그래요, 아하. 미스 김처럼 그 드라마 직장의 신에서 네. 연기했던 그런 역할이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성 성공의 법칙을 오늘 잠깐이나마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예. 예전에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여성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들이 있었지만 네네. 이제는 뭐 암탉이 울면 계란이 쏟아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황금알이 쏟아지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대표님 회사에서 하시는 일도 이런 일이실 텐데 한국 사회 속에서 여성 차별이 여전하다고 생각 드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 이런 코너에서 여성차별이 남아있느냐, 어떤 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차별이 있다라는 어떤 증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굉장히 여러 일상 속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구직자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면접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차별적인 것들을 네. 보면 아직도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면접 현장에서 남자친구가 있느냐, 결혼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접한 대학생들의 고백에 의하면 인턴 때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서류를 만들었겠네요, 그 내용을.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얼마 전에 헤어졌고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스토리를 맞춘 적도 있었고 예. 그만큼 여성은 뭐 결혼을 하면 그만큼 어떤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선입견 그런 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면 조금 불리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도 차별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가장 좀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은데 너무 슬프지만 임금, 그러니까 페이 격차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네. 일을 해도 여성이 네. 적게 받는다. 네, 정규직. 같이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세계 경제 포럼의 이제 비교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가 남성과 동일한 근로를 했을 때 이 받는 수준이요 네. 한 51% 절반 수준밖에 말도 안 돼, 되지 진짜요? 않아요.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예. 기대 연봉 수준 자체도 남성과 여성이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여성은 예. 한 48% 정도 기대 수준이 좀 낮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성의 어떤 뭐 성취 수준이나 욕망이 낮아서가 아니라 어떤 저변에 깔려져 있는 문화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 안에 있는 차별적 요소 때문이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성 차별적인 부분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사실 이 방안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뭐 특집으로 해도 뭐 부족할 편인데 그쵸. 우리나라의 어떤 차별적인 것을 개선하는 제도나 법적인 부분은요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북유럽
별로 뭐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유엔이 제정한 여성 차별 철폐 조항을요 굉장히 예전부터 1983년부터 이제 받아들여서 법과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평등하게 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항상 언제나 그렇지만 의식적인 것, 마음적인 것, 태도적인 것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아무튼 여성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대표님께서 해주고 계신데 특별히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라고 외치게끔 만들고 싶은 그 계기가 있으셨어요? 되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거창한데 뭔가 외쳐야 될 것 같고. 유관순 같이.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받고 있는 어떤 차별적인 요소, 그래서 되게 불편하고 억울하고 외로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가 좋은 어떤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세상이 자동적으로 바뀌어서 제가 이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선 여성들의 어떤 뭐 투쟁적인 삶이라든가 행위들이 이런 영향을 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불과 한 뭐 30년 전만 하더라도 25년, 뭐 30년 전만 하더라도 청첩장은 이제 사표를 내는 거하고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첩장을 돌릴 때 이제 동료들이 사표 처리는 언제 돼? 이렇게 물어보던 시대가 있었고 예.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막 이제 취업을 하던 불과 뭐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네. 같은 정규직 그 동기라 하더라도 여성들이 남성 동기들이 책상을 닦아주는 걸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시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면 말도 안 되고 이제 분노하고 거의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됐잖아요. 뒤집어. 그렇죠. 신고하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라서 저 역시 그런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네. 예. 그래요. 아, 정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저 역시도 정말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도 혹시 우리 서진 씨나 우리 주리 씨가 여자라서 좀 차별받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주리 씨. 네, 저는 차별까지는 아니고요.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일을 할 때 그 군대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군부대를 갔었는데 예. 여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어휴. 다들 남성이시니까. 근데 저는 괜찮았지만 거기에서 계속 계시는 여군들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좀 남녀 차별일까 군대라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여자가 남자 동기의 책상을 닦아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여전히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네. 있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서진 씨는 그런 부분 느낀 적이 그래서 있나요? 저는 뭐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렇게 회식 자리, 술자리 같은 데서도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술 잘 못하잖아. 뭐 빨리 가야지. 얼른 가정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것들. 보내려고. 가기 싫은데.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아요. 되게 숨어 있는 것들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아까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과거에는 여자 화장실에 줄이 굉장히 길었던 거 생각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개수를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세 개 이렇게. 근데 여성들은 신체적인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의 길을 서야 됐고. 근데 지금은 어떤 성인지 정책이 반영돼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다른 점, 특수한 점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어떤 분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태진 씨가 예. 또 부인이 승무원 출신이시고 네. 또 따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딸이 한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떤 여성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가 또 남성의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저는 그러니까 뭐 훌륭한 사람이 되길 당연히 원하고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여성으로서 당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말을 못하게 되는 여성분들을 봤을 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어떤 사회적으로 억압된 어떤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 가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만큼은 그래도 당당하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뿌듯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혜진 씨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까지 뒷받침을 열심히 해주시면, 해야지 우리 딸이 당당할 텐데 말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어제 예. 되게 놀랐는데 네. 여성들의 가장 큰 아직도 이제 여성 자체적인 문제는 그들의 보이스를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 사실 자기가 평등한 사람이야, 내가 약자가 아니야, 저 사람보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꿀리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여성들도 나는 제2의 성, 그러니까 1의 성이 아니고 좀 약자의 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좋겠어. 그냥 저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보이스들이 이렇게 묻히는 경우들이 맞아요. 되게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 스스로 자체의 어떤 갖고 있는 생각들, 관념들도 조금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예. 이재현 대표님 같은 경우 지금 예쁜 따님도 키우고 계시고 아, 정말 예쁘던데요. 예. 잘 나왔어요. 상태가 좋은 괜찮아요. 부분만 잘 닮아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바깥 기도했는데. 활동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 산토끼는 굉장히 빠르게 막 올라가는 맞죠.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성들에게만 해요. 남성들에게 잘 하지도 않고 사실 이 토끼 자체는요, 두 마리를 잡을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두 마리 잡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결혼한 여성이 일을 한다라는 건 양쪽 영역에서 완벽해야 되고 너를 희생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라고 하는 암묵적인 어떻게 보면 강요가 담겨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여성들이 이런 질문을 듣고 또 인터뷰나 어떤 미디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다뤄지니까 겁을 먹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떨 때는 아이를 키우는 거에 조금 더 몰입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일하는 거에 조금 더 가치를 둬서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고 해서 좀 기울어져 있죠. 늘 이렇게 평행 상태는 아니고요. 기울어져 있지만 그냥 제 정서적으로 조화를 많이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되게 많고요. 네. 그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못 잡으면 어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많은 여성분들이 또 이재현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도 하고 또 내 스스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무언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예전에 이제 이재현 대표님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여성만의 무기가 반드시 있다. 그거를 꺼내는 사람도 있고 못 꺼냈고 안 꺼내는 사람도 있다 때로 뭐 이런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여성 직장인만이 갖고 있는 무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여성들은 이런 무기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 어떤 젠더의 영역을 너무 크게 이제 일반화하는 위험성이 있죠. 여성은 이렇고 남성은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어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무시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거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성장, 발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남성들이 되게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성취, 그리고 자립, 독립 이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여성들은 독립이나 성취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잘 가꾸고 그리고 보살피고 이런 영역들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어떤 것이 굉장히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저는 여성들이 대체로 남성들에 비해서 높이 갖고 있는 게 보살핌의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은 사실 굉장히 개별화되고 그 개인들이 막 이렇게 싸우는 어떤 투쟁적인 그런 장이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서로 좀 연결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포용하고 이런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무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네네. 또 가끔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이제 상사와의 마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럴 때 또 여성들이 잘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근데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핵심은 저는 충성과 소신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사라고 너무 맞춰줄 필요도 없고요. 네네. 그렇지만 또 상사인데 무조건 자기 소신대로 저는 이게 하기 싫은데요. 왜요? 뭐 이렇게 받아드는 것도 굉장히 어떤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죠. 그래서 한 4대1의 비율이 적정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4대1. 여기서의 4는 충성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상사에게 많이 맞춰주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20%의 비율 정도는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목소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드라마 미스 김을 보면 굉장히 당당하게 3개월, 뭐 5개월 이렇게 딱 해서 연봉을 받잖아요. 큰 연봉을 받는데 그게 실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뭐 여자로서 능력이 뛰어나다. 그럼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한가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근데 사실 법적으로는 어떤 뭐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있겠지만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서 미스 김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는 아시죠? 근데 그렇게 불렀던 것도 사실 이유가 있던 것 같아요. 비정규직의 또 여성이라는 약자의 약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들을 참 주장하고 이러기는 참 쉽지 않죠. 그러나 특별한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비정규직인데 정규직보다 더 일도 잘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그 사람의 성과나 역량이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신뢰와 탁월해. 뛰어나 저 사람 없으면 우리는 힘들어라고 하는 어떤 동의가 있을 때만 네. 사실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뭐 다양한 미스 김을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있겠지만 혹시 업무 외 시간에 일하지 않고 즉 그 드라마에서처럼 야근을 하게 되면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까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만약에 미스 김의 그런 상태라면 하실 수 있으실 것 못하죠. 같아요. 무서워서. 맞아요. 네.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법과 우리의 정서, 그 문화에 존재하는 그 법이 괴리감이 좀 굉장히 다르잖아요. 큰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어떻게든 여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그 동아줄을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야근을 했다고 해서 수당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상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 분위기를 예. 깨는 게 또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이런 많은 분들의 노력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거 그렇게 뭐 여성분들이 하기 쉽지 않다라는 그 주제 때문에 흘러갔는데 그건 남성분 또한 사실 쉽지가 않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평등을 얘기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성도 이제 성이 이번에는 이제 주요한 어떤 변수가 됐지만 남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직에서는 굉장히 약자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마찬가지로 미스터 리가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럼 그들은 또 보이스를 낼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이들이 정당한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비율적인 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최소 마지노선이 3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수치가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약자의 어떤 지위에서 벗어나고 조금 더 동등해질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마련되기가 좀 쉬운 거죠.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참 많은 편견과 이런 것 속에서도 잘 싸우고 있는 또 네. 여성분들도 계실 거고 또 취업 준비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이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여성 정체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이고 자신의 그 성에 대한 프라이드나 몰입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이런 거 없이 조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직은 사실 남성화되는 것을 되게 요구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중이고 그러니까 관리자의 정체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매몰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반짝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좀 길게 보면 어느 순간 여성들이 나의 진정성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커리어 단절이 오히려 한 10년 이후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나의 성 정체성을 건강하게 가져가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강주리 캐스터 오늘 짧은 우리 이재현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거 느꼈는지 여성으로서 네. 궁금하네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니까 당황스러운데 저 너무 집중을 해서 들어가지고 네. 진짜 이 질문이 당황스러울 만큼 눈이 좀 반짝반짝 이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좀 가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주 저희가 또 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춘 고민 상담소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여자 라이프 스쿨의 이재은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